나는 무인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창업을 했는데 절대 무인 아니네? 무인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멘탈 나갈 거야. 오늘 키즈카페 창업을 하시게 된 우리 멤버분 가게에 왔는데 너무 예쁘게 잘 해놔서 깜짝 놀랐어요. 그 요즘에 단기 임대나 이런 무인으로 하는 카페, 특히 이제 이런 키즈카페나 아니면 스터디 카페 이런 것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이제 운영하신 지가 1년이 좀 안 되셨잖아요. 네. 7개월 정도 되셨는데 운영하시면서 느낀 점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죠. 처음에 이제 이거 시작하시기 전에 저랑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네. 했었고, 저는 이제 공유 오피스를 하고 있으니까, 임대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제 의견을 좀 드렸는데 워낙 실행력이 좋으셔서 일단 일단 고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빨리 뭐가 뚝딱뚝딱 돼서 딱 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네, 깜짝 놀랐네. 저도. 네. 자리를 보러 다닌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인테리어 들어간다고 하고, 그리고 좀 있다가 벌써 오픈. 네. 그래서 와, 실행력 좋으시다. 그동안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이제 운영을 한 6, 7개월 해보니 네.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거는 내가 생각을 못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무인 키즈 카페나 어떤 무인으로 하는 단기 임대나 월세 수익을 어떻게 만들려고 해보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무인 카페잖아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창업도 생각을 하고 있을 분들이 있을 거니까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날 그대로 다 얘기하죠. 얘기하고 이런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선택이야 그분들 마음이지만 그래도 먼저 해본 사람이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해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안 겪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겪으신 거예요? 겪고 있는. 지금 겪고 있다? 그 시행착오 언제 끝나요, 그러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거겠죠. 이게 무인 키즈 카페잖아요. 내가 직접 여기 상주를 안 하고 무인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예약을 받아서. 이런 무인 키즈 카페 창업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된다. 무인 키즈 카페 고르는 어떤 팁들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많아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무인이 아니다. 무인하면은 내가 조금만 이제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는 신경 안 써도 되겠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격으로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바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때 제가 뭐 멀리 있거나 이러면은 정말 식은땀이 그렇죠. 식은땀이 엄청 나고, 그리고 특히 뭐 키즈 카페는 시작과 끝이 다 청소예요. 왜냐하면은 그 안전이라던가 위생이라던가 이런 거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매일마다 소독 청소, 정리정돈, 그리고 또 아이들이 너무나 창의적이다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놀 생각을 했지 하는 일들이 매일마다 일어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아니면 뭐 부러진 거 이제 교체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매일마다 정말 시작과 끝이 모두 청소다. 이게 운영하는 데에서는. 하지만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무인은 무인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나는 무인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창업을 했는데 절대 무인 아니네? 무인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멘탈 나갈 거야.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 예약 들어오거나 문의 이런 것들 뭐 계속 받고 하면은 머리의 한쪽에는 항상 스위치가 켜져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스위치가 항상 켜져 있어야 되고, 특히 이게 주말에 고객들이 많이 오세요. 주말에 못 쉰다. 주중에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근데 주말에는 쉬기가 쉽지는 않다. 아니 뭐 돈 벌려는데, 창업하시는 분들이 주말까지 쉬면서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거를 부업으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냥 직장 다니면서 저녁에 잠깐씩 와서 정리 한두 시간 하고 부수익이 들어온다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와, 이게 주중에는 회사 일을 하고 저녁에도 일을 보는데 주말에 아침부터 이제 계속 일어나서 이거를 해야 되니까, 저 그리고 자다가 정말 한여름에 에어컨이 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잠옷 입고 뛰쳐나와.
저희 집에서 여기 거리가 또 그렇게 멀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택시를 잡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뛰어오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걸어서 한 20분 거리 그 정도 되는데, 그때 정말 달려가지고 여기를 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온 게 한 몇 번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주말에는 내가 늦잠을 자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이제 긴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말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렇죠. 첫째는 이제 무인이 무인이 아니다. 근데 이거는 무인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무인 카페들 많이는 하는데 매일마다 청소하는 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무인 기계들이 에러 같은 것들이 종종 나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라던가 수시로 와가지고 깨끗하게 있어야 이제 다음 사용자분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무인을 차리신다면 최대한 주거 하시는 곳이랑 가까운 곳에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걸어서 뭐 5분 10분 거리 그런 데에 있어야 부담 없이 지금 시간도 남으니까 잠깐 들렸다 올까 하면서 가볍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 조금 더 편하시고, 대신 내가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 거리면은 사실 부담이 많이 크실 것 같아요. 무인 키즈 카페만 두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소방 안전 시설의 법이랑 이런 거에 위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간을 이렇게 뒀을 때 출입문이랑 비상구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주 출입문에서 벽을 이렇게 두고서 가장 긴 거리니까 대부분 대각선이죠. 대각선 거리를 쟀을 때 그거에 50% 되는 이상의 거리에 비상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고 그냥 일단 만약에 계약을 해버리시면 그냥 계약금 날리시는 거죠. 창업하지도 못하고. 계약금 그냥 날리시는 거고,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을 다 하고 거기에 부합이 되는 공간인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그런 걸 다 확인을 했음에도 중간에 이게 다 취소가 될 뻔했었던 게, 저 비상구의 문이,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 한 데인데 비상구의 문 그 크기가 소방 규격 크기보다 이게 폭이 조금 좁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허가가 안 난다. 근데 나는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입금을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여기 건물주분이 자비용으로 벽을 더 깎아서 문을 다시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게 통과가 돼서 계속 추진을 할 수 있었고, 그 법률적인 거는 따로 어디서 문의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여기가 프랜차이즈인데 거기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그쪽에서 해주셨구나. 예, 근데 거기를 가기 전에 저는 키즈카페 운영하시는 사장님 두 분과 먼저 인터뷰도 하고 여러 차례 계속 문의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어려운 점, 유의할 점 이런 것들을 다 피드백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만하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과감하게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제가 인터뷰를 했던 대표님들은 2023년에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이고, 네. 저는 24년에 했거든요. 네. 근데 이 1년 사이 우리나라 너무 빠르게 돌아가서 24년도에 무인 키즈 카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창업을 오픈을 하던 그 한두 달 사이 앞뒤로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됐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지금 제가 있는 공간 주변에 반경 뭐 2km 안에는 그렇게 크게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 경쟁들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될 점이, 아까는 법률적인 걸 말씀드렸고, 이 계약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또 유의하셔야 되는 거 정말 중요한 게 월세. 월세가 만약에 서울 안에 있는데 200이 넘어간다 하면 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은 150만 원 미만이 가장 베스트고, 100만 원대 초반 정도면은 정말 베스트고, 150 내외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데, 근데 점점 후반대로 가고 그러면은 고정 지출 부분이랑 맞물리기 때문에 그건 리스크가 되게 크다. 근데 그 리스크를 해징할 만한 여건이 주변에 만약에 된다면 그러면은 오케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서울권에는 한 20평대 내외가 제일 많고요. 경기 지역이나 그 이외의 지역으로 가면 평수가 훨씬 더 넓어져요. 평수도 넓어지고 월세가 내려가니까 그런 데는 조금 더 공간을 여유 있고 이렇게 저렇게 잘 꾸며놓으신 분들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업적인 그런 부분에서 유의해야 될 거는, 어느 동
아니면은 뭐 어느 구에 4세 미만 아동, 아니면은 뭐 10세 미만 아동, 이런 거 수를 통계를 찾아보는 게 있어요. 주변에 한 반경 2km, 3km? 사실 주차 공간만 된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넓어져도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주변에 유아들 또는 미취학 아동들이 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거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고, 접근성 당연히 좋아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정말 정말 별표 5개가 주차장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진짜 한 대는 되더라고. 아니 근데 한 대 밖에 앉아서 그게 문제예요. 근데 되게 좁잖아요. 나 들어올 때 너무 힘들었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님들께서 오시기에는 운전 잘해야 돼 여기. 예, 그래가지고 가끔은 파파들께도 항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 여기 너무 좁다. 그래서 아니 그 입구 쪽만 그렇고 들어오시면 공간이 넓어진다 말씀은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을 한 거다 보니까 입구 쪽에 약간 좀 폭이 좁은 부분이 있고, 제가 돈을 더 주고서라도 주변에 무슨 주차장을 더 유료로라도 제가 지불을 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공간이 여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영 주차장이 혹시 주변에 있으면은 그 너무 좋고, 그쵸. 근데 같은 건물에 주차장이 있다면 그건 베스트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움직이실 때는 다 차로 움직이거든요. 아무리 맞아요. 가까운 거리여도. 맞아요. 여기 전철역에서 한 3분 거리다라고 해도 유모차 끌고 기저귀 가방에, 거기다가 여기는 또 음식을 주문을 하거나 가지고 올 수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 유아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어쩔 때는 과일이랑 뭐랑 막 이렇게 음료랑 싸갖고 오세요. 근데 그걸 다 들고 3분 동안, 만약에 한여름이다 이러면 이제 땀 범벅이 되는 거거든요. 오면서 욕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안 오죠. 그 다음에 안 와요. 주차가 너무 중요해요. 기본적인 그 소방 점검 시설이라던가 안전 뭐 이런 거를 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주차가 용이하고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조금 더 새로운 건물이면은 아무래도 엄마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들어가고 할 때 밝고 깨끗하고 새로운 곳이고 이러면 더 좋아하고, 만약에 밑에 음식점이 있거나 이렇다 그러면은 사실 벌레라던가 이런 게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그거네요. 주차 공간. 물론 이런 거를 하려면 입지나 접근성은 그냥 기본이야. 기본. 걔는 얘기할 것도 그쵸, 없고, 그쵸. 근데 좀 디테일하게 내가 보여야 되는 게 네네. 아까 뭐 법률적인 부분도 네. 있지만 주차 공간, 그다음에 그 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층에 네.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나.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애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맞아요. 거니까 1층이든 바로 위에이든 그게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이렇게 무인으로 키즈 카페를 하시려는 분들은 오늘 얘기해 네. 주신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잠깐 그 얘기 나왔는데 이게 지금 프랜차이즈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개인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프랜차이즈로 이제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솔직히 어떤 게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두 대표님이랑 인터뷰를 했었다 그랬는데, 한 대표님은 프랜차이즈 운영을 하셨고 한 대표님은 직접 인테리어 다 하시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나 잘 되고 거기다가 방송까지 타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그게 1호점을 시작을 해서 오히려 프랜차이즈를 만드시는 상황이 된 그 대표님 개인으로 했다가? 네네네, 그 두 분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 인터뷰했었던 그 프랜차이즈를 하셨던 분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하기에는 프랜차이즈가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이제 매달 라이센스비 비슷하게 비용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프랜차이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나간다고 하면은 거기에 어떠한 혜택을 받냐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인 문의와 대응을 CS팀이 응대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나. 그거 말고는 없다. 원래는 거기서 마케팅을 해줘야 되는데 마케팅을 거의 안 하거나 이벤트 같은 거 매달 하고 뭐 이런 거가 조금 더 활발하게 된다면 지불할 용의가 있지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사실 상당히 많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점주들이 다 하나같이 말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와 닿았었거든요. 어느 매장이나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지만 고정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고정 비용으로 기본 70만 원, 거기다가 만약에 그분도 직장인이면서 부업으로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알바를 써서 청소를 이제 매일 하셨는데, 이렇게 하니까 인건비랑 그거 들어가면은 기본 한 200 정도는 빠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지출 비용으로 월세, 관리비, 그리고 라이센스비랑 인건비 이렇게 해갖고 400 내지는 뭐 한 300 쑥 하고 빠지는 거예요. 개인으로 창업하신 분은, 이분은 좀 수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사업을 좀 잘 하시는 기질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인테리어도 굉장히 예쁘게
예쁘게 잘 했고, 근데 마케팅을 잘했어요. 그리고 입지가 너무 좋았어요. 입지가.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 아파트 단지고, 그 지역이 부모가 이제 애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가는 그 지역이었어요. 네. 예. 사실은 홍보하기 전부터 그냥 오픈하니까 바로 예약이 그냥 계속 꽉꽉꽉 차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는 2023년도였기 때문에 홍보를 달리 안 해도 어머니들이 알아서 찾아오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 됐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개인이 하시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방법뿐만이 아니라 뭐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던가 허가를 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전관리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어디 뭘 등록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거 절차가 생각보다 꽤 복잡해서, 그리고 또 시험 성적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실 때 업체별로 다 아셔야 되는데, 허가증이라던가 이런 거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에서 길게는 2달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허가가 안 나오면 영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대신 한번 그렇게 하시고 나면은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처음에 오픈할 때는 좋지만 고정적인 비용이 나가고, 그리고 1년 지나고 나면 사실 AS든 뭐든 그런 거 거의 없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 이 프랜차이즈는 너무나 재밌게도 제가 이제 선택을 한 이유가 고정비가 없어요. 제가 뭐 따로 라이센스를 주고 하는 것도 없고, 대신 어느 정도 그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각 지점별로 가격이라던가 이런 거를 절대 터치를 안 해요. 왜냐하면 각 입지마다 갖고 있는 특성이 다르고 월세도 다 다르고 비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점주한테 자율에 맡긴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체계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지금 연 프랜차이즈에 통일된 거라고 한다면 약간 인테리어의 색감의 통일성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인테리어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알아서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러면 이거는 프랜차이즈랑 개인이 하는 거랑의 양쪽의 장점을 다 모았네 해서 이거를 선택을 했고, 또 하나 좋은 거가 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점주님들의 단톡방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제 인스타에 오셔가지고 초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오히려 점주들끼리 서로 끈끈하게 이렇게 오늘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면은 이제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조언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본사에다가 얘기를 해도 대응이 거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알아서 하셔라, 아니면은 그거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해주진 않는다, 입장이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내가 하면 모든 걸 다 해줘서 내가 크게 신경 쓸 게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니니까.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는 처음에 오픈하기 전에 인테리어 여러 가지 인증받는 거, 거기까지. 운영하는 거는 정말 너무나 외롭고 힘든 그런 과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프랜차이즈 다른 점주님들과 함께 이거를 나누다 보니까 덜 외롭고 의지가 많이 된다. 이게 지금 인테리어를 거기서 다 해주신 네,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인테리어 할 때 내가 원하는 거 계속 피드백을 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되, 그분들의 틀 안에서 이제 움직여 주시고. 여기가 전용 몇 평 정도 되죠? 21평보다 조금 큰데 화장실이 외부에 전용 화장실이 있어서 실제로 쓰는 공간이 한 21평 넘어요. 그러니까 전용 21평 정도 되는 건데 창업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그걸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 네네네.